예,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어떤 집을 지을까 재료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짓고 싶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벽돌집을 지어주세요, 노축 콘크리트 집을 지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건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집에서 제시했던 초가집, 나무집, 벽돌집은 순수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축 허가와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하든지 간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구조로 짓는 집에 살고 싶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같이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재와 철근 콘크리트, 철골은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레미콘이란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해서 만드는 압축 강도가 좋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를 철근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메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식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공사죠. 반드시 굳히는 강도가 나올 때까지 절대 강도가 나와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씩 TV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와야 돼 무너지는 공사 현장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현장이 태반입니다. 근데 목재와 철골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와서 물을 붓는 경우는 단 1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물 부을 일이 없습니다. 일단 목재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목재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재는 섬유질로 된 구조재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잘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피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뿜기도 하는 성질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기를 무한정 많이 가지고 있다가는 곰팡이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 지을 때 목구조로 짓는다는 것은 습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목조를 잘 이해하는 공사하시는 시공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철골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골은 사실은 고층 건물에 짓는 재료입니다. 단면적으로 볼 때 제일 고가의 재료를 집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골로 짓는 거는 저는 괜찮다. 오히려 철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둥과 기둥, 벽과 벽의 거리를 좀 더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빨리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철골에서 보통 마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저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때 옛날에 설계했던 호텔도 철골로 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는데도 그렇게 짓습니다. 그 마감이 샌드위치 판넬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마감은 돌을 붙일 수도 있고 벽돌을 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지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비용이 드니 철골을 쓸 일은 없는 거죠. 자, 목재와 철골은 건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건식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또 있죠. 어떤 점입니까? 목재와 철골은 중단열이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중단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단열이 안 된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에 단열재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고, 목재는 중간, 구조재 중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 자체가 주는 따뜻함,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함이 있죠. 이 따뜻함이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드 브릿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을 짓고 아 추워, 우리 집 단열재 많이 했고 잘했는데 왜 춥지라고 하시는 거는 콜드 브릿지가 있기 때문이고, 콘크리트는 완벽한 콜드 브릿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꽤나 힘듭니다. 많이 신경 써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왜 철근 콘크리트를 사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도 이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야 20년 전에 지었는 우리 아파트는 못도 안 들어가 하는 게 그때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년이 지나서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못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튼튼한 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한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금성이 좋습니다. 아파트에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는 이 황금성을 버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전원생활을 하고 나서 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이제 더 이제 늙으면 이 집을 팔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근 콘크리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골조에 대해서 완전 이제 골조에 대한 개념이 섰으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펑펑 쓸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단열재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지금은 법적인 단열재만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강화된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가 됩니다.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기밀시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게 더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구멍에 항수바람 들어온다고. 아무리 다른 공간에 단열재를 잘 하더라도 밀실하게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게 단열 효과가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단열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시공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외투를 입고 나가는 상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추워요 지금. 그런데 외투를 입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거 한 개만 입고 나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두꺼운 거보다 얇은 거 여러 겹 입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단열재도 똑같습니다. 외단열을 한 주택이라면 내단열도 아주 얇게라도 추가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는 어떤 종류의 단열재를 하더라도 두세 겹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두세 겹을 하다 보면 콜드 브릿지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열재를 여러 겹 하는데 포인트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목구조 주택이 단열재를 여러 번 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택이다라고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에 살 때 그러면 다른 세이브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태양광이죠, 정확한 표현은. 태양광 패널을 우리 집에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 한 5년 살아보니까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펑펑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든 단독 한 층에 살 거 두 층에 사는 그런 개념의 주택이기 때문에 계단실에 전등 하나라도 더 켜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누진세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남향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 아니면 지붕은 남향으로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집은 서향으로 판넬을 설치했고 충분히 발전량이 잘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태양광의 정점의 에너지를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향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독주택에서 하는 맛을 높이기 위해서 미학적으로 완성을 하고 다른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